T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눈부신 샹들리에 빛과 값비싼 보석, 그리고 거대한 야망들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 모든 빛의 중심에 TK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얼음 황제라는 별명에 걸맞게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권력의 향기를 좇는 나비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허락하지 않았다. 3년 전 할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정략 결혼을 받아들여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완벽하게 굳힌 이후 그는 오직 일에만 미쳐있는 기계처럼 살았다. 서류상의 아내. 그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그녀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TK그룹이라는 왕좌를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태준 씨, 오늘 정말 멋지네요. 유명 여배우이자 라이벌 기업의 딸인 오수아가 샴페인 잔을 들고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이 파티의 진정한 안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모두가 강태준에 보이지 않는 아내보다 화려한 오수아가 그의 옆자리에 더 어울린다고 수군거렸다. 고맙군. 태준은 짧게 대답하며 무심하게 팔을 빼냈다. 그의 시선은 멀리서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촌 강민혁 전무에게 잠시 머물렀다. 오늘 밤 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웨이터가 정중하게 그에게 다가와 새로운 샴페인 잔을 건넸을 때 태준은 그 웨이터와 강민혁 사이에 오가는 미세한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의 성이었고 그는 어떤 공격이든 정면으로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나 상대의 수는 그의 예상보다 더 저급하고 음흉했다. 샴페인을 마신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그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에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기 시작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약물.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오수아나 혹은 강민혁이 준비한 다른 여자를 그의 침실에 밀어넣어 추악한 스캔들을 만들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먼저 좀 쉬어야겠군. 그는 비서에게 짧게 말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파티장을 빠져나와 호텔 최상층 자신의 전용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얼음 같던 그의 통제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꼈다. 감히 이 강태준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려 들다니. 그는 간신히 스위트룸에 도착해 육중한 몸을 침대 위로 던졌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의 혈관을 태울듯이 날뛰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혼자서 견뎌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한편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 한유진은 자신만의 작은 실험실에서 새로운 향수의 마지막 조향 작업을 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향료병이 질서정연하게 놓인 이곳은 그녀만의 성역이었다. 3년 전 기울어가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정략 결혼을 한 이후 그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향기만을 연구하며 살아왔다. 보이지 않는 아내로서의 삶은 고독했지만 동시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그녀에게 주었다. 업계에서 그녀는 본명이 아닌
엘릭시르라는 신비로운 이름의 천재 조향사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암호화된 전용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TK그룹 내부의 비밀 정보원이 보내는 긴급 메시지였다. 강태준 대표, 신라호텔 2차 모기업 1호, 위험, 10분 내로 여자가 들어갈 것임, 함정. 메시지를 보는 순간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계약 조항을 철저히 지켰다. 그의 삶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 것. 하지만 동시에 두 가문의 동맹을 지키겠다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을 저버릴 수도 없었다. 망설임은 짧았다. 그녀는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옷장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녀는 차고에 세워져 있던 낡은 차의 시동을 걸었다. 호텔에 도착한 유진은 정보원이 알려준 비상통로와 마스터키를 이용해 2초 미국 1로 스위트룸 앞에 섰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오수아가 경호원과 함께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시간은 단 몇 초밖에 없었다. 스위트룸 내부는 어두웠고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거대한 인형을 발견했다. 그녀의 서류상의 남편, 강태준이었다. 그는 약물 때문에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누구야?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다. 유진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이 그의 단단한 가슴 위로 무너져 내렸다. 나가. 그가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에 이끌렸다. 라벤더와 캐모마일,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꽃이 섞인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녀만의 체향. 이 향기, 요하. 그는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리며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지금 이 상태의 그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밖에서는 오수아가 곧 문을 두드릴 터였다. 그녀는 재빨리 욕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와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묘하고도 긴 밤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의 열을 내리기 위해 밤새도록 그를 간호했다. 그는 약에 취해 헛소리를 하거나 알 수 없는 분노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길 안에서만 잠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을 고통 속에서 구원해주는 유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본능적으로 그녀를 갈망하고 집착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고 그의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유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의 첫 만남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내밀한 첫 만남. 새벽녘이 되어서야 약기운이 조금씩 가라앉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유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그를 부축했다. 다행히 그는 그녀의 부축을 받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녀는 정보원이 알려준 비상주차장으로 그를 데리고 가 자신의 채 태웠다. 그리고 역시 정보원이 알려준 그의 비밀 은신처 중 한 곳에 그를 데려다 놓았다. 그녀는 침대 위에 그를 눕히고 잠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에서는 얼음 황제의 냉혹함 대신 깊은 고독과 상처가 엿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동이 트는 하늘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난밤의 모든 일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몸에서는 아직도 그의 뜨거운 청아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조용했던 삶의 연못에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돌멩이가 던져졌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지난밤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뜨거운 열기, 지독한 고통, 그리고 자신을 감싸주던 부드러운 손길과 안개처럼 몽환적인 향기. 그는 자신을 구해준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셔츠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다. 그는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놈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정체 모를 여자. 그는 두 부류의 인간을 모두 찾아내야만 했다. 그의 손안에서 머리카락이 단단하게 말렸다. 그의 인생을 뒤흔든 하룻밤의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TK그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의 앞에는 지난밤 호텔의 모든 CCTV 영상과 출입 기록, 그리고 그가 건넨 머리카락 한 올에 대한 중간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찾아냈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CCTV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인물 외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동선도 교묘하게 사각지대만 이용했습니다.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머리카락은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이라는 뜻입니다. 태준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모든 것이 막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여자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머릿속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자신을 안정시키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모든 감각을 중독시킨 그 향기, 그것은 그가 평생 맡아본 그 어떤 향수와도 달랐다. 머스크나 플로럴 계열의 인공적인 향이 아니었다. 마치 깊은 숲속 새벽의 안개 같기도 하고 비온 뒤의 흙냄새 같기도 한 자연스럽고도 신비로운 향기였다. 그 향기는 약에 취해 지옥 같던 고통 속에서 그를 잡아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향수, 그 여자가 썼던 향수를 찾아내. 태준이 명령했다. 네하. 하지만 향수라니요. 어떤 종류인지 몰라. 하지만 내 코는 기억해. TK그룹의 모든 조향사를 동원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향수를 분석해서라도 그 향기를 찾아내. 이건 명령이다. 강태준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된 그 시각, 한유진은 자신의 실험실에서 지난밤의 흔적을 지우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었던 옷을 즉시 소각했고 그를 태웠던 낡은 차의 내부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특수 용액으로 몇 번이고 닦아냈다. 그의 흔적, 특히 그의 강렬한 페로몬이 섞인 향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강태준에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다면 지난 3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삶과 엘릭시르로서의 자유는 모두 끝장날 터였다.
그와의 계약서에는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 위반은 곧 이 결혼의 파기, 그리고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다. 그냥 꿈이었던 거야. 하룻밤의 악몽. 유진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무심코 자신의 입술에 닿았을 때 지난밤 그의 뜨거웠던 숨결과 거칠었던 손길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잊어야 했다. 반드시. 며칠이 지났지만 강태준의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TK그룹의 유능한 조향사들도 그가 설명하는 추상적인 향기를 재현해내지 못했다. 그들은 수백 개의 향수를 그의 앞에 가져왔지만 태준은 고개를 젓기만 했다. 그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중요한 회의 중에도 문득문득 그 향기가 코끝을 맴도는 환각에 시달렸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일종의 갈증이자 중독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처음으로 나타난 균열이었다. 그는 반드시 그 여자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구해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향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 한편 강민혁과 오수아는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보낸 여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오수아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강민혁은 찝찝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누군가 선수 쳤어. 강태준이 혼자 호텔을 빠져나갔고 다음날 멀쩡하게 회사에 복귀했어. 누군가 그를 도운 게 틀림없어. 그게 누구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히 내 남자를. 진정해. 수아야. 강민혁이 그녀를 제지했다. 중요한 건 강태준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당분간은 쥐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 해. 하지만 나도 궁금하긴 하군. 그 얼음 같은 놈을 구해준 여자가 대체 누굴지. 그들의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으며 어둠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워졌다. 그는 마침내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국내의 모든 니치 향수 브랜드, 개인 공방에서 제작되는 향수까지 샘플을 전부 수집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TK그룹의 구매팀과 분석팀은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전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수색망이 인사동의 한 작은 편집샵에 닿았다. 그곳은 한유진이 엘릭시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향수를 유일하게 납품하는 곳이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새로 만든 향수 몇 병을 납품하기 위해 편집샵에 들렀다. 그녀는 가게 주인과 잠시 담소를 나누고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고 불과 30분 뒤 TK그룹의 직원들이 가게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엘릭시르의 향수 전량을 구매해 갔다. 다음 날 강태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수백 개의 향수 샘플과 함께 최종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다. 보고서는 단 하나의 브랜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엘릭시르, 브랜드명 엘릭시르 엘릭시르. 조향사 신원미상. 철저하게 익명으로 활동. 특징 희귀 천연 원료만을 사용. 특히 대표 시그니처 향은 현재까지 주원료가 분석되지 않음. 중독성이 강한 잔향으로 소수의 마니아층을 형성. 태준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엘릭시르의 시그니처 향수가 담긴 작은 바이아를 집어들었다. 그는 뚜껑을 열고 시향지에 살짝 묻혀 코끝으로 가져갔다. 순간 그의 모든 감각이 정지했다. 바로 그 향기였다. 지난밤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동시에 구원했던, 꿈속에서도 그를 괴롭혔던 바로 그 향기. 안개 같고 숲 같고
비 같았던 그는 눈을 감았다.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여자의 부드러운 피부, 그녀의 목덜미에서 나던 향기, 자신을 안정시키던 손길, 그의 입가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차갑고도 기이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의 미소였다. 엘릭시르. 그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는 김비서를 호출했다. 이 편집샵 주인, 그리고 엘릭시르라는 조향사에 대해 알아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당장 내 앞에 데려와. 그의 집요한 추적이 드디어 실체적인 꼬리를 잡았다. 한유진이 지난 3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비밀의 성벽이 그녀의 남편의 손에 의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두 사람의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충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명령이 떨어진 지 하루 만에 엘릭시르의 정체를 둘러싼 모든 베일이 벗겨졌다. 과정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그가 동원한 정보팀은 인사동 편집샵 주인의 통화 내역과 거래 기록을 분석하여 엘릭시르가 사용하는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계정의 가입자 정보를 역추적한 결과 단 하나의 주소지가 나타났다. 평창동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 보고를 받던 강태준은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주소였기 때문이다. 그곳은 3년 전 결혼 계약의 일부로 그가 서류상의 아내에게 마련해준 집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자신을 구해준 의문의 여자, 그를 중독시킨 신비로운 향기 엘릭시르, 그리고 지난 3년간 존재조차 잊고 살았던 그의 보이지 않는 아내 한유진.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찌리야.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비서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평생 처음으로 겪는 거대한 혼란과 충격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은 대한민국 재계를 손에 쥐고 흔드는 남자였다.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아내가 누구인지조차 지난 3년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그의 자존심에 대한 깊은 모욕과도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집어들었다. 차는 필요 없다. 내가 직접 가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인지 호기심인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한유진은 그날도 평소처럼 자신의 실험실에서 새로운 향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추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난밤의 일은 그저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삶은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링동. 현관 벨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주문한 희귀 향료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인터폰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문 앞에는 지난밤 그녀의 꿈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남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어둠과 약물에 취해 있던 모습이 아닌 완벽한 수트 차림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진짜 얼음 황제의 모습으로 태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기억조차 희미했던 아내의 얼굴, 평범한 듯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고요한 기품과 총명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코끝을 스치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그 향기, 그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향기가 눈앞의 여자에게서 풍겨 나오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단 두 마디를 내뱉었다. 엘릭시르, 아니, 강태준의 아내라고 불러야 하나.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변명도, 부정도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와 마주 앉았다. 어떻게?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강태준이라는 사실을 잊었나? 그가 비꼬는 듯이 말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서울 땅 밑에 개미 숫자까지 알아낼 수 있어. 그런데 감히 내 뒤에서 날 속여. 속인 게 아닙니다. 유진은 그의 서슬퍼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그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저는 계약을 지켰을 뿐입니다.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그날 밤은 대표님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차마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했고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의 태주는 오히려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 용서를 빌거나 겁에 질려 떨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려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정보욕에 불을 지폈다. 그렇군, 계약이라. 그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좋아, 계약 이야기를 해보지. 당신이 내 삶에 관여한 순간. 우리의 기존 계약은 파기된 거다. 이건 새로운 계약서야.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새로운 결혼 계약서. 한유진은 금일부로 평창동 자택을 떠나 강태준의 본가로 입주한다. 한유진은 공식 석상 및 모든 대외 활동에서 강태준의 아내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 한유진은 엘릭시르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단, 그 활동이 TK그룹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상기 조항을 이행하는 대가로 강태준은 한유진 가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이자 족쇄였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선택권은 없어.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들어올렸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이 그날 밤처럼 뜨거운 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그녀의 귓게,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 네 향기가 없으면 아무 곳에도 집중할 수가 없지. 한마디로 중독됐다는 소리야. 네 향기에. 그리고 너라는 존재에. 그의 노골적인 고백에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소유욕이자 집착이었다. 자신을 향한 그의 위험한 중독. 그리고 난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는 그녀에게서 물러나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서명할 시간은 24시간 주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다. 만약 그때까지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 가문은 TK그룹의 모든 지원이 끊길 거다. 그리고 당신의 비밀스러운 엘릭시르, 놀이도 오늘부로 끝장나게 될 거야.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집을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차가운 계약서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쌓아 올린 평화의 성벽이 단 하루 만에 폭군과도 같은 그녀의 남편에 의해 무참히 허물어졌다. 그녀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중독에 희생양이 되어 족쇄를 찰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24시간 후 강태준은 약속대로 평창동 저택에 다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이미 유진의 짐을 옮길 이삿짐센터 직원들까지 대동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선택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유진은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가문의 운명과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인 엘릭시르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젯밤 그가 던져두고 간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렇게 한유진의 3년간의 유령 생활은 막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도 같았던 실험실의 연구 장비와 향료들을 평범한 이삿짐 상자에 위장하여 강태준의 본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집약된 초롱성으로 들어갔다. 강태준의 저택은 궁전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제자리에 놓인 차갑고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안주인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주인, 강태준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로봇과도 같았다. 유진은 저택의 동쪽 별채 전체를 사용하게 되었다. 침실과 서재, 응접실까지 딸린 그녀가 살던 평창동 집보다도 훨씬 넓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두 사람의 강제적인 동거 첫날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수십 가지의 화려한 음식이 차려졌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식기소리만 낼 뿐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내일 아침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올 거다. 앞으로 공식 석상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할 테니 네. 나와 함께 있을 때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넌 그저 내 옆에 서서 미소만 지으면 돼. TK그룹의 안주인에게 어울리는 품위를 지켜. 그것은 남편의 말이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내리는 짓이 사항이었다. 유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아내로서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유진이라는 존재가 풍기는 향기, 그리고 T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함뿐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취미 생활 말인데. 태준이 그녀의 실험 장비가 담긴 상자들을 의식하며 말했다.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도록. 만약 당신의 그 놀이 때문에 TK그룹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간다면 계약은 그 즉시 파기다. 제 일은 놀이가 아닙니다. 유진이 처음으로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약속하죠. 제 일이 당신의 세상에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태준은 그녀의 의외의 대꾸에 잠시 흥미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삶은 물과 기름처럼 완벽하게 달랐다. 태준은 새벽 5시면 일어나 뉴욕 증시를 확인하고 분 단위로 짜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남자였다. 그의 세상은 숫자와 전략, 그리고 전쟁 같은 비즈니스로 가득 차 있었다. 반면 유진은 정해진 시간 없이 자신의 영감에 따라 움직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이른 아침이면 저택의 거대한 정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향기의 영감을 얻었고
낮에는 별채의 가장 구석진 방에 틀어박혀 세상에 없는 향기를 창조해냈다. 그녀는 태준이 보기에는 비생산적이고 의미 없는 일에 몰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중독시킨 향기의 근원지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한유진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동적이거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의식과 고집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통제에 순순히 따르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자신만의 영역을 지켜냈다. 특히 그녀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별채 구석의 작은 온실. 그곳은 저택의 그 누구도, 심지어 태준조차도 출입이 금지된 그녀만의 성격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가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향기들을 통해 그녀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그의 집착은 이제 그녀의 향기를 넘어 그녀의 비밀 그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운명의 그날 밤도 태준은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이 동쪽 별채를 향해 있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자신도 모르게 별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별채는 고요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아주 짙고 매혹적인 향기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하고 관능적이면서도 순수한,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다. 그 향기는 마치 마법처럼 그를 이끌었다. 향기의 근원지는 굳게 닫힌 온실 문틈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향기에 대한 강렬한 갈망 앞에서 무력해져 있었다. 그는 저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꺼내 들었다. 찰칵,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낡고 버려져 있던 온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해 있었다. 그곳은 마치 현대과학과 자연의 마법이 결합된 연금술사의 비밀 실험실 같았다. 한쪽 벽면에는 수천 개가 넘는 향료병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특수 조명 아래 희귀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 칠판에는 복잡한 화학 공식들이 예술 작품처럼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표정으로 작은 비커에 담긴 액체의 향을 맡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자신의 창조물과 교감하는 예술가의 모습이었다. 저택의 안주인도 계약에 묶인 아내도 아닌 신비로운 조향사 엘릭시르. 그는 비로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온실 안을 가득 채운 매혹적인 향기와 눈앞의 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열정에 태준은 잠시 넋을 잃었다. 그가 알던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지금 이 순간의 그녀가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때 유진은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스포이트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세계의 한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침입자가 그녀의 남편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온실 안에는 매혹적인 향기와 함께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작업대 위에 놓인 엘릭실라는 로고가 새겨진 작은 향수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경이로움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한유진의 비밀이 발각된 온실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경이로움과 분노, 그리고 기묘한 희열이 뒤섞인 눈으로 아내를, 아니, 천재 조향사 엘릭시르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집요하게 찾아 헤맸던 미지의 존재가 지난 3년간 서류 너머에 숨어있던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은 그의 견고한 이성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왜 숨겼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숨긴 게 아니에요. 지켰을 뿐이지. 당신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게 우리 계약의 조건이었으니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 당당함에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가 만든 황금 감옥 안에서 완벽하게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동시에 정복욕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이제 그 계약은 무의미해졌어. 그가 선언했다. 이제부터 당신의 세상은 곧 나의 세상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민혁과 오수아가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태준의 약점을 찾지 못하자 그의 보이지 않는 아내를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 언론에 교묘하게 TK그룹 강태준 대표, 3년째 아내와 별거, 여배우 오수아와는 특별한 관객 같은 악의적인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룹 총수의 사생활 문제는 곧 경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주주들 사이에서 미세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태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흔들기 위한 강민혁의 비열한 수작임을 즉시 간파했다.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다음 주 TK 모터스 신차 발표회에 당신도 참석해야겠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통보했다. 내 아내로서 내 옆자리에 서줘야겠어. 유진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세상의 시선 앞에 나서는 순간이 온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고 말고는 내가 판단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강민혁에 대한 나의 대답이야. 그리고 당신과 나의 첫 번째 공동 대응이기도 하고, 당신 전쟁에서 자기 편 등 뒤에 숨는 타입은 아니지 않나. 그의 말은 도발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이기도 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녀가 강태준의 아내로서 치러야 할 첫 번째 전투였다. 알겠습니다. 신차 발표회 당일 강태준이 보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유진을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보석처럼 꾸미려 했지만 유진은 그것을 거부했다. 저는 보석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저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옷으로 부탁합니다. 그녀는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 대신 심플하지만 우아한 라인에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다. 화려한 장신구 대신 그녀의 하얀 목선을 강조하는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만을 착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날을 위해 직접 만든 향수를 뿌렸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는 고유한 권위라는 이름의 향수였다. 준비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를 본 순간 강태준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가 알던 평범하고 수수한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달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아름답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의 얼음 같은 심장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파티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 그리고 기자들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관심사는 단연 강태준과 그의 옆자리를 차지할 여자였다. 당연히 오수아가 그의 파트너일 것이라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파티장의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한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여자의 등장에 충격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자신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 확신했던 오수아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강민혁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태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저희 신차와 더불어 처음으로 제 아내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옆에 선 유진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제 아내 한유진입니다. 그 순간 파티장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3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TK그룹의 안주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샅샅이 뜯어보며 평가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수백 개의 시선 앞에서 긴장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태준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진가는 다른 곳에서 발휘되었다. TK그룹의 해외 투자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사모님께서는 TK모터스의 신기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유진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이번 신체 적용된 특수도료의 분자 구조는 기존보다 월등한 내구성과 광택을 자랑합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한 폴리머 결합 기술은 그녀는 전문 화학자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신차의 기술적 장점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답변에 투자자는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저 예쁘기만 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지난 3년간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조용히 피어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은 저와 강 대표가 서로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여러분 앞에 함께 섰습니다. 그녀의 재치 있고 우아한 대답에 아무도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그날 밤 한유진은 완벽하게 데뷔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숨겨진 아내, 약점이 아니라 그의 옆자리에 설 자격이 충분한 지적이고 매력적인 파트너임을 모두에게 증명했다. 오수아는 그녀의 빛 앞에서 초라한 들러리로 전락했고 강민혁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창문에 비친 유진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완벽했어. 그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깨닫지 못한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당신의 전쟁이었으니까요.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대답에 태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나의 전쟁이 어느새 우리의 전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놓여있던 차가운 계약서 대신 보이지 않는 단단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음을 예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성공적인 대비는 적들의 증오심에 더욱 불을 지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강민혁과 오수하는 그녀를 강태준의 새로운 힘으로 인식하고 그녀를 직접 겨냥한 더 교활하고 위험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할 것이었다. 한유진의 성공적인 사격의 대비는 강민혁과 오수에게 굴욕감과 함께 새로운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이 강태준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아내는 오히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두 사람은 이제 한유진을 제거해야만 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설픈 스캔들이 아닌 TK그룹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는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계획을 세웠다. 공격은 TK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코스메틱 부문에서 시작되었다. 오수아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라이벌 기업 아우라 코스메틱에서 사이렌이라는 이름의 신제품 향수를 출시한 것이다. 사이렌은 출시되자마자 시장을 집어삼켰다. 그 향기는 지금껏 세상에 없었던 치명적이고 중독적인 매력을 가졌다. 한번 그 향을 맡은 사람들은 마치 홀린 것처럼 다른 향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TK그룹이 수년간 1위를 지켜온 플래그십 향수의 매출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회복세를 보이던 주가 역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TK그룹 본세는 전운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연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대체 사이렌이의 정체가 뭡니까? 성분 분석 결과는 아직입니까? 회의실에 모인 R&D팀과 조향사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사이렌은 저희가 아는 그 어떤 조합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향입니다. 분석은 하고 있지만 핵심이 되는 분자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새로운 물질, 그럼 우리 신제품 개발팀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런 괴물 같은 향수가 시장을 점령하는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겠다는 겁니까? 태준의 분노에 찬 구함에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누구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사이렌의 등장은 TK 코스메틱의 자존심이자 심장이었던 조향 기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사이렌의 샘플 향을 몇 시간이고 분석했다. 향기는 분명 매혹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그를 불쾌하게 했다. 마치 아름다운 가면 뒤에 추악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때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향기가 떠올랐다. 그를 중독시켰던, 지옥 속에서 그를 구원했던 바로 그 향기, 엘릭시르의 향기. 그것은 사이렌의 인위적인 매력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 숨쉬는 듯한 깊이와 영혼을 가진 향이었다. 그래, 엘릭시르라면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사이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엘릭시르였다. 그녀라면 이 괴물 같은 향수를 잠재울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낼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엘릭시르를 찾아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줄 테니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TK 코스메틱의 미래가 그녀에게 달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바로 그 엘릭시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온 세상을 뒤져 자신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아이러니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유진 역시 TK그룹의 위기를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이렌의 샘플을 구해 자신의 실험실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럴 수가, 그녀는 사이렌의 핵심 성분이 천연향료가 아닌 강력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미지의 합성 페로몬 화합물이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이 화합물은 단기적으로는 사람의 뇌를 자극해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계에 미세한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물질이었다. 오수아와 강민혁은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직업적 양심과 분노에 휩싸였다. 향기는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예술이어야 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중독시키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이렌을 이길 수 있는, 아니, 이겨야만 하는 향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이 엘릭시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녀는 남편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난 3년간 지켜온 자유와 독립적인 정체성을 모두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신비로운 예술가 엘릭시르가 아닌 TK그룹의 총수부인 강태준의 아내 한유진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재능은 회사의 자산이 되고 그녀의 삶은 다시 거대한 통제 속에 놓이게 될 터였다. 그녀는 실험실을 서성이며 밤새도록 고민했다. 강태준의 아내로서의 의무감과 자유로운 예술가 엘릭시르로서의 자존심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며칠 동안 태준은 엘릭시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고 예민해졌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진에게 하소연하듯 말했다. 이 엘릭시르라는 여자 유령이라도 되는 건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영혼이 담긴 향기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군. 지금 우리에겐 그녀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는 한숨을 쉬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당신 생각은 어때? 향기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던데. 그의 무심한 질문이 유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다. 진정한 예술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법이니까요. 아마 그분도 나타나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날 밤 유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비겁하게 숨어서 남편의 좌절과 비윤리적인 향수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제3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새로운 향수의 베이스 노트를 만들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엘릭시르의 서명이 담겨 있으면서도 지금껏 그녀가 선보였던 그 어떤 향기와도 다른 혁신적인 향이었다. 희망과 위로,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념의 향기. 다음날 새벽, 그녀는 아무런 로고도 붙어 있지 않은 작은 바위 아래 그 향수를 담았다. 그리고는 태준이 출근하기 전 그의 서재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바이알 아래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해답. 그날 저녁, 엘릭시르 찾기에 실패하고 지쳐서 돌아온 태준은 자신의 서재 책상 위에서 그 작은 바이알을 발견했다. 의아한 표정으로 바이알을 집어든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그 향기를 맡았다. 순간 그의 지친 영혼을 관통하는 듯한 맑고 깊은 향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희망의 향기였고 엘릭시르의 향기였으며 그리고 그의 아내의 향기였다. 태준은 바이알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하나의 진실이 거대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충격과 불신, 그리고 희미한 깨달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서재,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공간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바이알에서 퍼져나오는 향기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향기 앞에서 강태준과 한유진, 두 사람 사이에 모든 거짓과 비밀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당신이었군. 처음부터.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나 질책이 아니었다. 거대한 진실 앞에서 오는 깊은 충격과 허탈함, 그리고 기묘한 희열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응어리였다. 유진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엘릭시르.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자신을 미치게 했던 중독의 근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찾아 헤맸던 구원자가 바로 눈앞에. 자신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에 경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온 3년의 시간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였다. 왜 말하지 않았지?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원한 건 보이지 않는 아내였고 제가 원한 건 자유로운 엘릭시르였으니까요. 우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한 완벽한 공범이었잖아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 기묘한 관계를 시작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확신이었다. 그녀라면, 그녀의 재능이라면, 사이렌이라는 괴물을 잠재우고 TK를 구할 수 있으리라는 절대적인 확신. 좋아. 그가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다시 냉철한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숨지 않아. 당신과 내가, 우리가 함께 TK의 방역을 이끌 거다. 그 순간 태준은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아내의 정체를 극적으로 공개하며 그녀가 만든 새로운 향수로 시장을 평정하는 그림. 그것은 완벽한 역전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들보다 한 수, 아니 여러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엘릭시르를 필사적으로 찾는다는 정보를 입수한 순간부터 엘릭시르가 강태준의 주변 인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한유진이 사격에 화려하게 데뷔한 그날 밤, 그는 확신했다. 그녀의 비범함 뒤에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사람을 붙여 그녀의 뒤를 캤고 마침내 그녀가 엘릭시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실을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유진과 함께 TK 코스메틱의 신제품 전략을 논의하려던 바로 그 순간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날아들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태준이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승리자의 미소를 띤 강민혁이 서 있었다. 강태준 대표,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생각은 마시오. 한 이사가 소리쳤다. 태준이 영문을 몰라 미간을 찌푸리는 사이 강민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모든 이사들에게 한 뭉치의 서류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기에 빠뜨린 사이렌 신화의 배후와 강태준 대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엘릭시르의 정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민혁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엘릭시르의 익명 계정과 아우라 코스메틱 측이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 내역, 그리고 아우라 코스메틱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서 한유진의 가문 사업체 쪽으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 거래 내역이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하지만 너무나도 그럴싸한 증거들이었다. 한유진 씨. 아니,
엘릭시르는 처음부터 아우라 코스메틱의 스파이였습니다. 강민혁이 선언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사이렌의 개발을 돕고 TK그룹이 위기에 빠지자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나타나 우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TK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강민혁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지만 그가 내민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유진이 지난 3년간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다는 사실이 이 모든 거짓말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정체가 이제는 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이사들은 그를 배임과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배신감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그 밤, 사교계에서 자신을 빛내주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내밀었던 구원의 향기까지,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단 말인가. 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향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노트를 들고 있었다. 대표님, 오셨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던진 서류 뭉치가 그녀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강민혁이 이사회에 제출했던 바로 그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의 눈은 더 이상 온기를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얼음 그 자체였다. 설명해봐.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조작된 거예요. 조작. 그가 차갑게 비웃었다. 지난 3년간 내 정체를 숨겨온 것도 조작인가? 내 등 뒤에서 엘릭시르 행세를 하며 나를 기만해온 것도 조작이야. 그건 그 밤 나를 구해준 것부터 파티에서 나를 돋보이게 한 것까지 이 순간을 위해 계산된 행동이었나? 이 강태준을 네 손안에 넣고 TK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냐고 묻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애정이, 의심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니에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유진이 애원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3년간의 거짓말이라는 원죄가 그녀의 모든 진실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차가웠다.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은 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당신의 실험실은 폐쇄한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도 금지야. 그는 그녀를 저택이라는 감옥에 다시 가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금 감옥이 아닌 남편의 불신이라는 더 차갑고 잔인한 감옥이었다. 유진은 그가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남자는 이제 그녀를 가장 증오하는 적이 되어버렸다. 강태준의 불신이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힌 채 며칠이 흘렀다. 한유진은 별채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고 그녀의 영혼과도 같았던 실험실은 굳게 봉쇄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절망과 배신감에 몸부림쳤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은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한 강민혁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대로 무너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강민혁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그녀의 가문, 그녀의 명예,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기 시작한 남자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들어찼다. 싸워야 해. 그녀는 비상용으로 숨겨두었던 외부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단 하나의 번호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TK그룹 내부에 있는 유일한 그녀의 사람이었다. 박 부장님, 저예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장은 즉시 왔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아가씨, 박 부장은 그녀의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한 충신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 유진이 요청한 최고 사양의 노트북과 보안 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그녀의 방에 몰래 들여놓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녀만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증거랍시고 내밀었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금 거래 내역은 그녀가 파헤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작된 이메일은 달랐다. 익명의 엘릭시르로서 지난 몇 년간 철저하게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관리해온 그녀는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 이메일의 헤더 정보와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강민혁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그는 이메일의 발신지를 해외 서버로 위장했지만 그 근원지 IP 주소를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했다. 그 IP 주소는 다름 아닌 TK그룹 본사, 강민혁의 전무실에서 사용하는 개인 서버 주소였다. 가샤시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저장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강민혁의 조작을 증명할 뿐 자신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사이렌 자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부장을 통해 사이렌의 상세 성분 분석 데이터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더 무서운 진실을 밝혀냈다. 사이렌의 핵심 화합물은 특정 온도와 빛의 장시간 노출될 경우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지며 악취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당장은 매혹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궁창 냄새로 변해버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향수였던 것이다. 강민혁과 오수하는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브랜드의 미래를 통째로 건 도박을 벌인 셈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강민혁이 내민 증거를 믿어야 했다. 한유진의 3년간의 기만은 그녀가 어떤 거짓말이든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그의 마음은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 밤, 자신을 간호하던 그녀의 절박한 손길과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을 빛내주던 그녀의 강인한 눈빛이 거짓일 리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강민혁이 제출한 증거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분노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고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각본처럼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유진에게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유진은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장수와도 같았다.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그녀는 박 부장이 가져다 준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게 강민혁 전무가 조작한 이메일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발신지 IP 추적 결과 TK그룹 본사, 그의 사무실로 나옵니다.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이것이 사이렌의 성분 분석 결과예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 향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달 안에 시장에 풀린 모든 사이렌 제품은 악취를 풍기는 화학 폐기물로 변할 겁니다. 아우라 코스메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제가 정말 그들과 한패였다면 이런 시한폭탄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동조했을까요?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태준의 마음을 짓누르던 의심의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작된 서류 뭉치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단 하나의 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닌 진실을 증명하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3년간 그녀를 무시해왔고 며칠 전에는 그녀를 잔인하게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과 회사를 구할 열쇠를 찾아내 그의 앞에 내밀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차가운 분노가 아닌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불씨는 마침내 더 단단한 신뢰가 되어 돌아왔다. 얼음 황제는 마침내 자신의 여자를 믿기로 결심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유진이 빠르게 말했다. 강민혁은 다음 주 신제품 발표회에서 주주들을 선동해 당신의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할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무대가 되어야 해요. 태준의 눈이 빛났다. 어떻게 그에게 가장 완벽한 승리의 순간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리는 거죠. 그날 밤 강태준의 서재는 두 사람의 전쟁 준비실이 되었다.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동맹이었다. 그의 전략적인 사고와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이 결합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강민혁과 오수아를 겨냥한 거대하고도 정교한 방역의 덫을 놓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TK 코스메틱의 신제품 발표회 날이 밝았다.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TK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역사적인 현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최후의 승자를 확인하려는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장내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준 대표의 해임과 그의 스파이 아내 한유진의 몰락, 모두가 정해진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강민혁과 오수아는 마치 주인공처럼 비통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자신들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행사장 한쪽 구석, 강민혁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지금 TK그룹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벌써부터 차기 회장이 된 듯한 교만이 가득했다.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고 강태준과 한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의 화려한 등장과는 달리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패배한 듯 보였다. 그 모습에 강민혁의 입계는 의심 없는 승자의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강민혁은 임시 의장 자격으로 단상에 올라 TK그룹의 위기를 개탄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연설은 주주들과 이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마침내 신제품을 발표하기 위해 강태준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근 저희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내는 숨을 죽였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사퇴라는 단어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준 강민혁 전무의 노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강민혁을 무대 위로 불렀다. 강민혁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으로 올라섰다. 강태준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러나 강민혁 전무가 찾아낸 진실과 제가 찾아낸 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돌연 한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오늘 TK 코스메틱의 미래를 열어줄 새로운 향수의 창조자,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진실을 밝혀줄 제 아내 한유진 상무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유진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고요하지만 강인한 여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그녀는 준비된 신제품 향수를 들어보였다. 향수병에는 베리타스 메리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라틴어로 진실이라는 뜻이었다. 진실은 때로 향기와 같습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잠시 다른 향기에 가려질 수는 있어도 그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죠. 그녀가 향수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는 제품 영상 대신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사무실 IP 주소에서 엘릭시르를 사칭한 스파이 이메일이 발송되는 과정을 담은 로그 기록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유진의 발표는 계속되었다. 진정한 향기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윤리를 저버린 향기는 예술이 아닌 독입니다. 스크린에는 사이렌 향수가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어떻게 악취를 풍기는 화학물질로 변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다. 동시에 연구실에 라이브 영상이 연결되어 가속노화 실험 중인 사이렌 향수병의 내용물이 역겨운 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오수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강태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 황제의 서늘함과 분노를 되찾아 있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지난 몇 주간 추악한 음모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강민혁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펼쳐졌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아우라 코스메틱과의 부정한 거래 기록, 그리고 3년 전 파티에서 그를 약물에 취하게 했던 웨이터의 영상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거대한 파도처럼 강민혁을 덮쳤다. 개요.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강민혁이 무대 위에서 미친 듯이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행사장 뒷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강태준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대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혁 씨, 산업 스파이,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등 12가지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발버둥치는 강민혁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오수아 역시 공범 혐의로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을 담기 위해 광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들이 꿈꾸던 가장 화려한 무대는 이제 그들의 가장 치욕적인 심판대가 되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강태준과 한유진은 나란히 서 있었다. 모든 폭풍이 그들을 중심으로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태준은 곁에 선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계약관계의 차가움이 없었다. 감사와 존경을 넘어선 아주 깊고 뜨거운 감정, 사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승리했다.